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이어서 애노말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애노말리라는 발음 연습 좀 많이 했습니까? 네, 연습 많이 하세요.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애노말리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액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야 돼. Anomaly, anomaly, anomaly.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포 기반 좀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LOF라는 걸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어. LOF는 여기 논문에 나와 있고, 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각 관측치마다 점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점수가 큰 거는 이상치, 그 다음에 점수가 작은 것은 정상, 이렇게 나올 것이. 자, 그럼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어떤 상식과 일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정상은 모여 있을 거고 이상은 정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것이며 서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회색은 정상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상일 것이다. 라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스코어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이제 LOF는 이제 들어보면 어떤 우리가 통계에서 했던 그런 방법론들이랑 좀 달라. 그러니까 통계는 일단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그 확률 분포에 있는 파라메타를 추정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이 밟아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머신러닝 계열의 모델들은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야. 여러 개의 스텝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의 집합이라고 보면 돼.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정의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수학이나 공학은 철학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떤 정의를 하고 그 정의들을 논리적으로 잘 나열을 하면 그게 수학이 된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일단은 K distance of object P 굉장히 직관적인 정의를 했어. 그래서 이제 관측치 P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K번째 가까운 이웃과의 거리, 뭐 K nearest neighbor랑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관측치는 P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쭉 계산해 본 거야.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1이고 두 번째 가까운 게 이게 1이고 이게 2고 그다음에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지. 그다음에 5는 뭘까? 5는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6, 뭐 이렇게 동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7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그림으로 2차원 공간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개를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다 계산해 봐야 돼.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소팅해서 그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리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리가 2예요. 그래서 for distance of object P는 2다. 그래서 K distance object P에서 K가 여기서는 4인 예제를 보여준 거야. 자, 그럼 다른 예제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일 가까운 게 여기가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등, 그 다음에 뭐 4등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요. 맞죠? 4등인데 뭐 4, 5, 6 뭐 이렇게 쓸게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관측지 P에 대해서 네 번째로 가까운 거리의 거리는 얼마냐면 2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만 바꿔볼게. 이 1.5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까운 게 뭐냐면 1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게 1.2고 세 번째로 가까운 게 2고
근데 우리는 네 번째 가까운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네 번째로 가까운 거리를 봤더니 또 2야.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도 2고, 뭐 다섯 번째서부터는 볼 필요 없지. 그래서 이게 first, second, third, fourth. 그래서 2가 된다. 여기서도 이렇게 2가 되는 거야. 자, 됐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K번째로 가까운 이웃과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부 다 2야. 그럴 수도 있잖아. 가장 가까운 게 2인데 그 2가 여러 개야. 그럴 때도 정의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 맞지, 진용아? 2, 2, 2, 2, 2, 2 이렇게 쭉 나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해서 네 번째로 가까운 거리 2. 그래서 여기서도 2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거리라는 게 동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네 번째로 가까운 객체의 거리를 K distance of object P로 정의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정의가 시작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정의는 이제는 거리가 아니라 개수야. 개수. 그 이웃에 들어가 있는 개수. 그래서 K distance neighborhood of object P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object P의 이웃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의 개수야. K distance 안에 있는 이웃들의 개수. 그래서 이거는 개수. 보통 개수는 n 이렇게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n, 이 논문에서도 n이라는 노테이션을 썼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k번째로 가까운 이웃과의 거리를 아까 k distance of object p 아까 첫 번째 정의된 그 거리를 원으로 표현할 때 그 원 안에 혹은 원 위에 이게 in이고 이건 on이야. 원 안에 혹은 원 위에 포함되는 모든 객체들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개수.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연습을 좀 하면서 공부하면 좋아. 그래서 어떤 이렇게 논문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그 핵심이 되는 것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는 연습을 해보면 되게 좋아. 그리고 나서 그 하이라이트를 위주로 발표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할 때 이제 리스너로 듣는 입장에서 발표를 들을 때 내가 한번 조금 잘못된 예제를 내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 이 슬라이드를 발표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K distance neighborhood of object P는 NKP로 정의되고 K번째 가까운 이웃과의 거리를 원으로 표현할 때 원 안에 포함되는 모든 객체수의 개수로 정의를 합니다. K가 4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초반에는 그런가 싶은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지루할 때는 진짜 그 온라인이 아니면 머리를 한 대 주워 받고 싶어 맞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슬라이드에 있는 글씨는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단어만 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나 그림이나 테이블 갖고 설명을 할 거잖아. 그러면 그림이나 이런 거 갖고 설명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수업이 아닌 이상은 한 슬라이드에서 발표할 때 있잖아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 혹은 세미나에서 발표할 때 한 슬라이드에서 일단 1분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슬라이드는 1분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는 슬라이드는 2개 내지 3개로 쪼개서 약간은 박진감 있게 넘어가야 돼. 자, 이거 설명하다가 또 이거 생각이 나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개수야.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볼게. K를 4로 했으면
우리가 for distance object P 같은 경우에는 2고 요 2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만들었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개수는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요거는 4다. 어렵지 않아?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일단 for distance object P가 얼마였냐면 2였어. 맞지? 그러면 2를 반지름으로 원을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 수를 계산해 봤더니 6개야. 왜냐하면 2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률이 있는 거리에서는 요 NKP가 항상 K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아까 어떻게 되겠어요? 2가 7개나 있는 경우였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2였고 그게 7개나 있었기 때문에 full distance object P 하면 여전히 2이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 수는 무려 7개가 되는 거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동률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얘 사이에 뭔가 동률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뭐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 모여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멀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 n이 크다라는 건 뭐라고? n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객체 사이에 뭔가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 점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 자, 여기서도 요거 잘못 썼다. 맞죠? 요거 제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슬라이드 카피하면서 좀 실수를 했다. 이것도 K neighborhood라고 해야 되는데 요 슬라이드 제목만 좀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의야. 우리 두 개를 정의를 했어. 두 개 정의하고 이제 세 번째 정의. 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정의는 첫 번째 정의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정의도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를 잘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헷갈린데 개인적으로는 헷갈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안 헷갈릴 수도 있어. 영민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reachability distance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 뭔가 도달 가능한 거리라고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reachability distance K 그 다음에 PO 이렇게 했어. 이 순서가 잘 중요해. PO 이렇게 정의를 했어.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이렇게 정의해. max K distance of O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P와 O 사이의 거리. 요 두 거리 중에 큰 값으로 reachability distance K, P, O를 정의를 한다. 자, 이게 얼핏 보면 P를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K distance of P가 아니라 O를 계산한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 그치? 난 처음에 이게 당연히 P인 줄 알고 그렇게 P로 이해하고 한 몇 개월을 지난 적이 있어. 그런데 이게 P가 아니야. O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예제를 한번 볼게. 자, reachable distance of P. 여기. 그러니까 reachability distance of PO. 그다음에 K는 4인 미안. 여기서 K는 5니까 여기도 이것도 5가 되겠네요. 맞죠? 5. K가 5인 예제니까. 5는 자, 일단은 뭘 해야 돼? K distance of 5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5니까 이 5에 해당하는 K distance를 정하면 K가 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1.2야. 그러면 1.2 적어놓고 그 다음에 5랑 P랑 거리를 계산한다라는 거야. 5랑 P. 그래서 5랑 P랑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0이라면 둘 중에 큰 값인 2로 가겠다. 자, 그래서 도달 가능한 거리 P5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 두 개 더 볼게요.
자, 여기서도 다 이제 5가 되는 거지.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요 P는 그냥 한번 물어볼게. 이 P는 요 P 우리가 관심 있는 요 P는 이상치일 것 같아? 아니면 정상 관측치일 것 같아? 그래, 맞아. 그 유경이랑 건호가 정상 관측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되게 고마워. 들리지는 않았지만 혼자 입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정상 관측치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점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상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러면 이제 요게 P가 정상치인데 요 정상 관측치의 리처블 디스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 일단은 리처블 디스턴스는 일단 짧을 것 같아. 맞지? 왜냐하면 다 모여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은 K 디스턴스 of O 정의에 의해서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5니까 5의 K 디스턴스 of O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런데 이 주변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5 주변에도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K distance of O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맞지? 물론 K distance of P도 짧어. 그런데 주변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K distance of O도 짧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O와 P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자, O와 P 사이의 거리도 이게 주변에 다 오밀조밀 모여 있기 때문에 짧을 거라고. 그래서 둘 다 뭐라고? 이렇게 짧을 거라고. 둘 다 짧을 거라고. 그래서 짧은 것들 중에서의 최대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은 값이 reachability distance로 계산이 될 거라고. 그래서 k distance of O 이렇게 결정했고 그 다음에 P와 O의 거리 둘 중에 큰 거리. 이 예제에서는 k distance of O가 더 커. 맞지? 그런데 커봤자야.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맥스 값을 했다라고 해서 이 k distance of O가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지금 P가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건 이상치의 가능성이 커. 어. 이럴 경우에는 reachability distance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k distance of O를 계산해 봤더니 이 경우에는 이 P만 떨어져 있지 나머지는 모여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어떤 정상이니까 P가 비정상이라면 나머지는 정상이니까. 그래서 O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K distance of O가 그리 크지 않을 거야. 짧을 거야. 반면에 이 P가 이상치라면 O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그래야지 이상치일 거 아니야. 그래서 P와 O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K distance of O에 비해서 어떨 것 같아? 굉장히 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K distance of O와 P5와의 최대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쓴 사람도 이 제안을 방법한 사람들, 저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 좀 약간 이상치일 것 같잖아. 근데 여기 맥스를 취한 거는 뭔가 비교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K distance of O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이 reachability distance가 꽤 크게 나올 거야. 맞지? reachability distance가 꽤 크게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앞장처럼 다 모여 있으면 얘가 정상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K distance of O도 짧고 그다음에 P와 O는 더 짧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다음 내가 O를 이 점을 갖고 예제를 초록색으로 하니까 초록색, 빨간색으로 할게. 자, 5를 내가 이 점을 했지만 이 점 갖고 해도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 점 갖고 해도 되는 거고 이게 다 5야, 이게 다 5. 됐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5를 이걸로 갖고 하면
K distance of O는 얼마야? 여기 갖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니까 이 거리가 되는 거지. 이게 K distance of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정의를 할 건데 이제 네 번째는 세 번째 거를 잘 이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도달 가능한 거리가 정상이면 어떻게 돼? 작게 나온다고 했어. 오밀조밀 모여 있으니까 맥스 취해봤자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이상일 거면 reachability distance, 세 번째로 정의한 reachability distance가 굉장히 클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건 뭐냐면 local reachability density of object P 이렇게 정의를 했어. 얘는 아까 그 세 번째 정의한 거의 역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반대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위에 분자에 있는 거는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개수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개수가 많이 들어가면 이 값이 커질 거야. 다시 이 NKP는 두 번째 정의한 거잖아. 이거는 뭐예요? K 디스턴스 오브젝트 P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잖아. 그치 성진아? 맞지? 맞지 관영아? 도윤아? 수연아? 이해? 그래서 이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이 값 자체가 커질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웨이트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값이 크면 그러니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점들의 개수가 크면 이 값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줄 거라고. 자, 여기서의 핵심은 분모에 있어요. 맞지? 분모. 자, 분모는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 앞장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주변의 밀도가 높은 경우는 정상인 거잖아. 정상일 경우에는 reachability distance가 어떻다고 그랬어? 짧다라고 했어. 그래서 분모가 굉장히 작아질 거라고. 굉장히 작아질 거라고. 그러면 분수에서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이 값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local reachability density는 그냥 reachability distance의 어떻게 역수고 뭔가 NKP로 그 웨이트를 준 그러한 어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주변 데이터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요 네 번째 정의하는 LRDKP는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작았다 커졌다 막 헷갈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치일 경우에는 리처빌리티 디스턴스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요 값은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LRDK를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관측치 P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LRDK P 값이 크면 어떤다고 그랬어? 크면 이 앞장에 크면 정상. 그 다음에 작으면 불량. 이렇게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법론의 이름을 정의를 했어. 그래서 1, 2, 3, 4 최종적으로 LOF 스코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4개의 정의를 우리가 앞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LRDK5가 있고 LRDKP가 있잖아요. 그래서 LRDKP는 바로 앞장에서 4번 네 번째로 정의했고 LRDK5는 뭐 똑같은 거야. 여기서 P가 5로만 바뀐 거고 NKP는 두 번째로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뭔가 LRDP, LRD, 요 KP 네 번째 정의로만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스케일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RDK5에 비해서 어떤가 이걸 본 거야. 그래서 주변 데이터에 비해서 어떤가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 P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얘가 이 주변 데이터에 비해서 LRDKP가 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걸 한번 본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주변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LRDKP가 어떻게 되겠어? 그 앞장의 정의에 의해서 크게 나온다고 했지. 그 다음에 LRD 5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다 5야. 5도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K 디스턴스 오브젝트 P를 계산해 보면 워낙 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5도 모여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5도 큰 값이 될 거라고. P도 LRDK P도 크고 LRDK 5도 다 커. 이게 둘 다 커. 비슷한 값으로 클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이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분수에서 뭐 100분의 1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비슷하게 큰 거야. 그래서 1 근방에서 뭔가 LOF 값이 나올 것이다. 그치? 그래서 둘 다 크면 1 근방. 그러니까 LOF 값은 1보다 작지는 않아. 그러니까 1 이상이야. 그래서 제일 작으면 1이야. 그래서 지금 요 P 값은 뭐예요? 지금 정상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값들 사이에 이렇게 딱 폭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이면 1에 가까운 숫자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 그렇지? 자, 그러면 반면에 요 관심 관측치가 이상치인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일단은? 일단은 LRDKP는 작을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 맞지? LRDKP는 작고, 반면에 LRDK5는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크고 얘가 작어, 분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값이 크게 나올 것이다. 작은 P, 큰 O.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게 나오고, 뭐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P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면 굉장히 큰 LOF 값이 나올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1보다 조금 크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일단 내가 세 가지 경우만 본 거야. 음,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P 사이에 P가 뭔가 이렇게 여러 점들 사이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 군집 자체가 굉장히 성길 수 있잖아. 밀도가 낮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LRDK P가 작게 나올 거라고. 그렇겠지? 그다음에 LRDK 5도 작게 나올 거라고. 뭔가 이렇게 성기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는 모여 있지만 로컬 뷰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듯한 그림인 거야. 그래서 어떤 정상 군집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정상 군집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는 정상 군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 군집,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는 거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오밀조밀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 둘 다 정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LRDK P도 작고 O도 작어. 둘 다 작기 때문에 얘 역시도 1근방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이제 LOF 값을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봤더니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예제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여기가 이제 정상인 거고 또 하나 정상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모여 있고 나머지 점들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정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1점대 스코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치? 그다음에 어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빨간색이니까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7383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 군집에서 굉장히 조금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LOF 값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왔음을 알 수가 있어. 자, 이거는 뭘까?
이런 걸 내가 과제로 내던지 기말고사에 낼게.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군집이 조밀조밀한 데서는 조금만 떨어져도 LOF 값이 이렇게 크게 나올까? 사실 여기서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뭐 3.47이라고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3밖에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요만큼만 떨어져 있는데 2가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고 2.5677. 그 다음에 보면 이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LOF 스코어가 굉장히 큰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2점인데 2점밖에 없는데 LOF 값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 그렇지? 이거는 잘 된 걸까? 안 된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얘네 두 개가 모여 있지만, 두 개가 모여 있지만, 얘네들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맞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네들이 모여 있건 말건 다 아웃라이어야, 이거.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대로 꽤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꽤 괜찮은 것 같아. 맞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걸 갖고 쭉 사용하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LOF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LOF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도면 내가 굳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뭐 블로그를 찾아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맞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있는 방법론이잖아요. 마치 기존의 논문에 나와 있는 방법론이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연구는 첫 번째 스텝은 기존에 있는 거를 이해하는 그런 스텝이야.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했고 내가 조금 더 도와준 것뿐이야. 어, 그래서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됐던 친구는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이해를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미 이해를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탄탄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으로서 그러면 이 LOF를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연구 테마,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꼭 LOF가 아니더라도 꼭 애노말리 디텍션이 아니더라도 여기서부터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 LOF의 단점을 찾아보면 돼. 여기 한계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부단히 고민해 보면 여기 이 자체 LOF에서부터 연구 토픽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다. LOF에서의 첫 번째 여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K야. K distance of object P. 그치? 아까 수업 시간에는 K를 4 혹은 5로 예제를 했지만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K를 2로 해야 되는지 뭐 100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래서 K에 따라서 LOF 스코어 값이 확확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숙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게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여러분들 학생 시절 때는 이런 실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냥 해보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K를 바꿔가면서 똑같은 점인데 LOF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좀 기대컨대 많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맞지? 그래서 K 값을 막 뭐 K를 2로 하고 100으로 하면 이때는 많이 바뀌어야겠지. 그렇지만 뭐 2로 하건 뭐 6으로 하건 뭐 이 정도 사이에서는 LOF 값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LOF 값은 스코어잖아요. 애노말리 스코어예요. 애노말리 스코어 값이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또 스트레스홀딩 문제가 있는 거지. 얼마보다 커야지 우리가 애노말리로 정의를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2차원 공간에서 찍어줬기 때문에 어떤 게 애노말리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막 고차원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애노말리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홀드가 필요해. 그래서 이 점수보다 커야지 애노말리로 정의를 하겠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근데 지금 여기 LOF 스코어를 한번 여기서 보면 어떤 데이터셋, A 데이터셋에서는 LOF 값이 2.2를 가진 어떤 관측치가 있었고 또 어떤 다른 데이터셋, B 데이터셋에서는 똑같은 2.2를 가졌는데 하나는 이상치인 것 같고 하나는 정상인 것 같아. 그러면 2.1이라는 값은 절대적으로 이게 정상이냐 이상치냐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아니잖아. 맞지? 맞지, 영민아? 스트레칭 하면서 들으면 좋아. 종국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게 LOF 값이 한계점이라면 이렇게 스케일이 되어 있지가 않아. 맞지? 0과 1 사이의 값이라든지 이렇게 스케일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만약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딱 되어 있으면 뭐 0.8이 나오면 이거는 뭐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90명 가까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물론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좀 삐딱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크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0.1이 나오면 대부분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지만 LOF는 그냥 1에서부터 거의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값이 how large is large 얼마나 커야지 진짜로 커야 되는 큰 것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그런 논문이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 Normalize LOF라든지 아니면 Scaled LOF라든지 이런 어떤 스케일된 LOF 값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알기로는 없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물론 LOF를 스케일했다고 해서 좋은 저널에 실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 내가 예전에도 어떤 예제를 드렸지만 사실 LOF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거든. 그런데 이제 결국 현업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스레시홀드를 달라고 얼마보다 커야지 크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렇지만 지금 답은 없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연구를 여러분들이 하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계산 복잡도는 어떨까? 이게 복잡한 알고리즘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지금 성현이가 저기 천장을 보는데 생각을 하고 그래 좋아. 제이는 잠깐 어디 갔다 오고 형원이 마이크 켤 수 있어. 강영원.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 네. 이 LOF는 계산 복잡도가 어때 복잡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 어,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아, 그냥 직관적으로? 네. 그래, 맞아. 직관이 중요해. 그리고 직관이 맞았어. 인공지능을 아무리 하지만 사람의 직관이 되게 중요해.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KNN 계열이 그러니까 거리 기반 있잖아요. KNN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에 가까운 K개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류의 방법론들은 계산 복잡도가 엄청나다. 왜냐? KNN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해 봐야 되거든. 모든 관측치에. 그런데 이 관측치가 지금이야 뭐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 예제로 보는 거는 뭐 몇백 개, 몇천 개 수준이지만 막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천 개의 거리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의 수도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수의 수가 많으면 또 거리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여러 번 해, LOF는 거리를. 그렇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꽤 많은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또한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유클리디안 거리라든지 이렇게 거리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이 두 점이 직관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보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차원으로 가면 이 A와 B가 가까이 있어도 멀리 보이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차원이 많아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거리 기법들 있잖아요. 유클리디안 거리라든지 맨하탄 거리라든지 이런 거리들은 정확하게 안 나와. 가까우면 가깝다고 하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100차원 이렇게 차원이 올라가면 이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지. 차원이라는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막 여러 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는 우리들이 인간 생활에서 그 2차원에서 통용하는 그 거리 갖고는 잘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차원인 경우에는 또 LOF가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여러 가지 또 시도 방법이 있겠지, 맞지? 계산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K-nearest neighbor에서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하지 않고, 일단 뭐 샘플로 해가지고 거리 계산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차원인 경우, 고차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골 방법이 뭐야? 그래서 저차원으로 줄인 다음에 행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LOF는 이 K가 어떤 LOF 그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로버스트 해야 된다. 이게 약간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하나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K 값에 따라 가지고 LOF 값이 확 바뀌면 안 된다. 음. 혹시나 바뀌면 안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로버스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레시홀딩 문제, 노멀라이즈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LOF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한 가지 대안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즈된 스코어를 계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00개 정도 되면 나는 20개를 일단은 찾겠다 이렇게 요 개수를 찾는 거야. 이상치의 개수, 이상치의 비율을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이상치 스코어가 가장 큰 20개를 일단 찾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상치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지금 요 3번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치? 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마지막 장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죠? 넘어가. 자, 이게 마지막 장. 잠깐만요. 자, 좀 쉬고 있어. 자, 강제 종료를 일단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그 이제 LOF 했고, 오늘은 뭐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진 않고 조금만 개요만 설명하고 일찍 끝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Isolation Forest라는 것, 그 다음 One Class SVM, 그 다음에 Support Vector Data Description. 이 세 가지에서 배울 건데, 이거는 어떤 이제 모델을 갖고 할 거야. 이것 역시, 그러니까 밀도랑 모델은 기본 철학은 같아. 뭐냐면, 정상은 모여 있을 거고, 정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여 있는데 한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상은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차원에서는 눈으로 찾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복잡해지면 그 차원으로 가면 못 찾으니까 이러한 방법론들이 지금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도 기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게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아웃라이어란 스코어를 개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델 기반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자, 집중. 다 끝났어. 오늘 좀 일찍 끝낼게.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어떠한 사람들은 모델 기반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 이것도 밀도 기반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 밀도 기반이면 어떻고 모델 기반이면 어때, 맞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도 뭔가 이상치 스코어가 나와요. 이상치 스코어가 나온다. 그런데 이 두 개, 원 클래스 SVM과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은 뭔가 스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이냐 아니냐 판별을 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뭐 모델 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밀도 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말 그대로 포레스트는 뭐냐면 그 트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숲이니까.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잘 이용할 거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의사결정 나면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가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는 할 건데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친구들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오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완전히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몰라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알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수요일까지는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일찍 끝내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고 있는 친구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